제한능력자 중에 가장 출제가 잘 되는 미성년자부터 볼게요. 누굴 미성년자로 보는지부터 볼게요. 누굴 미성년자로 보냐면 기준은 나이로만 따집니다. 민법에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이르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전 민법 전에는 여기 많이 붙었는데 현행 민법은 많이 붙어있든 붙어있지 않든 우리는 무조건 만 나이로 따지는 거예요. 19세라고 했으니까 19세가 기준이고요. 19세가 미성년자의 기준이고요. 세는 나이로 19세가 아니라 만 19세인 겁니다. 19세 미만. 19세 미만이면 아이의 어른이에요. 아이죠. 아이 9만. 아이 9만. 그럼 19세 이상이면 성인인 건데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19세 이상이라는 말은 태어나서 살아온 기간이 19년 이상이라는 말이죠. 민법의 기간 계산은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 이상 첫날을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이 계산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조항에 보면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서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 계산할 때 태어난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나이 계산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2024년 11월 2일 20시 00분에 출생한 자가 성년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지금 우리가 태어난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은 없는 걸로 보고 단순히 태어난 연도에 19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4년 더하기 19년 11월 2일에 뭐가 된다?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몇 시부터? 20시에 태어났으니까 2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성년자가 된 날 시작부터 성년자로 보는 거니까 0시부터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이 0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전날 24시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미성년자는 뭘 할 수 있을까? 행위 능력에 대해서 볼게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미성년자의 지위에 대해서 볼게요.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라서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즉 법정 대리인인데 이 대리인이라는 말 권리 비교 개념으로 권한 공부할 때 들어봤죠? 권한 안에 뭐가 숨어 있다고 했죠? 남이 숨어 있다고 했었죠. 남이 숨어 있으니까 남에게 법률 효과를 귀속시키는 게 권한입니다. 그게 대리인인데 법에서 정한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입니다. 미성년자는 보통 누가 돌봐줘요? 엄마 아빠죠? 다른 말로 친권자인데 이분들이 법정 대리인입니다. 20세인 자녀의 부모는 친권자이다. OX, X예요.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자로서 법정 대리인인 거지 성인이 되면 행위 능력이 있으니까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친권자는 아니지만 부모는 맞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혼자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없으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미완성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 한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법정 대리인이 개입하면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엄마 아빠의 동의나 허락을 받았다면 이건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즉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했는데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것도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대리 행위를 한 거는 이것도 어쨌거나 행위 능력이 있는 보호자인 법정 대리인의 손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고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취소는 유효를 무효로 바꾸는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취소가 되면 장래를 향해서 즉 이 뒤로만 취소하기 전은 그대로고 뒤에만 효력을 잃는다. OX, X예요. 여기서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했고 여기서 취소권이 행사가 됐어요. 아까 취소의 효과가 유효를 무효로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취소의 효과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소급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효라는 말 처음 들으시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취소는 여기서 했지만 취소의 효과는 쏙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다시 쏙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쭉 무효인 겁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쏙 앞으로 돌아갔죠. 말장난이긴 한데 소급효라는 말 처음 들으셨으면 이런 식으로라도 외우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 그림 기억하세요. 취소는 여기서 했지만 여기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쏙 앞으로 돌아가서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한 여기서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법에서는 취소라는 말이 더 나오겠지만 다른 건 이름만 취소해요. 취소는 오로지 세 가지 경우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리고 오늘 배우고 있는 제한능력자, 착, 사, 능. 취소는 착사능이 한 것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경우 말고는 취소라는 말을 썼어도 실제로는 취소가 아닌 거예요. 이름만 취소인 겁니다. 취소는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착사능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취소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었죠? 유효가 뭘로? 무효로 바뀌는 거고, 무효로 언제부터 바뀐다고 했죠? 취소한 뒤부터 무효인 거예요? 아니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무효인 거예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그때부터 무효인 거예요? 이 그림 기억나시죠?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쏙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무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무효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취소가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매도인은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았고 매수인은 물건을 받고 돈을 냈겠죠.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말은 매매 계약을 이유로 서로 주고받았던 걸 서로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즉 부당이득 반환이 되는 건데 글자 그대로 읽으면 감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다니 당장 뱉어내라는 말로 읽히는데 어감과는 달리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 있으니 돌려주라는 말이에요. 원인이 없다는 걸 미리 알고 있던 사람도 있겠고 모르고 있던 사람도 있겠죠.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은 당연히 받은 거 전부 다 돌려줘야 되는데 원인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던 사람은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익만 되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건데 예외가 있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제한능력자 제도예요. 제한능력자 쪽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선악이라는 말이 선이랑 악의를 줄여서 선악이라고 썼는데 선이 악이라는 말 법률 용어로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상에서 쓰는 말로 선이 하면 어떤 마음? 착한 마음이고 악이 하면 어떤 마음? 나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법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씁니다. 선이라고 하면 착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몰랐던 게 선이고요. 악의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았던 게 되는 겁니다. 악이랑 알이랑 철자가 비슷하게 생겨서 이건 외우기 쉬울 건데 선이랑 몰랐던 거는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연결이 어렵죠. 이건 문장 끝에 선의를 붙이면 외우기 쉬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인이 없었단 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잖아요. 원인이 없는 거였 선이 원인이 없는 거였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내 거 된 거 아니었 선이 내 거로 된 줄 알았다는 거죠. 돌려줘야 되는 거였 선이 돌려줘야 된다는 거 몰랐다는 거죠. 선의는 어떤 거 몰랐던 거고 악의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말도 줄일 수가 있죠. 알고 있었던 건 알이니까 악의, 모르고 있었던 건 원인이 없는 거였 써니. 취소가 되면 물론 제한 능력자 쪽에서도 반환을 해줘야 되지만 상대방 쪽에서도 받은 거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양쪽이 동시에 돌려줘야 되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취소 사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착, 사, 능. 세 가지 중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가 있다면 대항할 수 없지만 즉 선의, 몰랐던 사람이죠. 너 착오였으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 줄 몰랐던 사람이고 사기당했으니 강박당했으니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한 줄 몰랐던 사람인 거죠. 선의의 제3자가 있다면 대항할 수 없지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가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오로지 상대방이 아닌 누구를 보호,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서 다른 사람은 알 바 아닌 거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누구에게든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취소라고 해서 절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이 절대라는 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절대평가, 상대평가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야 되는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는 남이 어떻든 알 바 없고 정해진 점수만 넘기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 취소는 남은 알 바 아니고 선의의 제3자고 뭐고
남은 알 바 아니고 절대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취소는 착사능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존이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뭘 현존이익이라고 하는지 볼게요. 현존이익은 지금 남아있는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빚 갚는 데 쓴 돈, 치료비로 쓴 돈, 생활비로 쓴 돈, 이런 건 돈을 쓰긴 썼는데 어때요? 원래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돈이었죠. 그 돈이 지금 굳은 거잖아요. 이런 건 어차피 써야 될 돈 쓴 거죠. 그래서 알뜰하게 쓴 돈은 현존이익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유흥으로 탕진한 돈은 써야 될 돈이었어요? 안 써도 되는 돈이었어요? 안 써도 되는 돈이었죠. 예를 들어 술 안 마셔도 되고 도박 안 해도 되는 거였죠. 그리고 오락실에 인형 뽑기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이런 건 현존이익이 없는 겁니다. 현존이익을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남아있는 거에 알뜰하게 쓴 돈까지 더해야 돼요. 알뜰하게 쓴 돈이랑 지금 남아있는 이익을 더하면 이게 현존이익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처음에 받은 게 있겠죠. 그 중에서 무슨 돈을 뺀 거죠? 탕진한 걸 빼는 겁니다. 탕진한 게 뭐냐면 안 써도 됐을 돈을 구태여 탕진을 했다면 이건 현존이익이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제한능력자 쪽에서 취소를 한 다음에요. 제한능력자도 상대방에게 준 거 돌려달라고 하듯이 상대방도 제한능력자 쪽에 준 거를 돌려달라고 하겠죠. 여기서 상대방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현존이익 판단 시점은 언제로 할까요? 1번 취소됐을 때, 2번 상대방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시점이 다르면 이 사이에도 탕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만큼 상대방이 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현존이익 판단 시점은 취소했을 때가 되는 겁니다. 착사능이한 건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해야 한다. OX, X예요. 취소는 아까 권리라고 했어요? 의무라고 했어요? 권리라고 했죠. 취소는 권리지 의무가 아니에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유리하면 뭐 하면 되고 그대로 냅두면 되고 불리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취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취소할 수도 있는 걸 취소 안 하겠다고 못 박는 걸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은 추후에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완성이라서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건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건 보호자의 손을 탔으니까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유효로 확정이 되지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인정을 받으면 완성이 돼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착사능이한 건 미완성이라서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추인은 제한능력자도 할 수 있다. OX, X예요. 아까 취소는 누구도 할 수 있었는데 착사능 스스로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뭐는 스스로 못해요? 추인. 그러니까 취소권 포기는 스스로 못해요. 제한능력자가 뭔가를 했을 때 결과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원래 상태가 있는데 착사능이 뭔가를 해서 유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원래 상태가 있는데 착사능이 뭔가를 해서 불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하게 만들었던 법률행위가 없어지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고 불리하게 만들었던 법률행위가 없어지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유리하게 바뀐 게 없어지든 불리하게 바뀐 게 없어지든 아무것도 안 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더 좋아진 것도 나빠진 것도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럼 제한능력자에겐 손해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 그림으로도 볼게요. 착사능이 원래 이만큼을 갖고 있었어요. 권리도 이만큼, 의무도 이만큼을 갖고 있었는데 착사능이 법률 행위를 해서 뭔가 늘어난 겁니다. 권리가 늘어난 거면 좋은 거지만 의무가 늘어났다면 나쁜 거죠. 그런데 법률 행위를 취소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렸어요. 그러면 원래 상태랑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원래보다 손해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리고 원래 상태가 이런데 착사능이 뭔가 해서 뭔가가 줄어든 경우도 볼게요. 의무가 줄었다면 좋은 거지만 권리가 줄었다면 나쁜 거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취소를 해서 원래대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럼 원래랑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죠. 그럼 원래보다 의무가 늘어나거나
권리가 줄어든 게 있어요? 손해본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의무가 늘어나지도 않았고 권리가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취소는 누구도 착사는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법리가 조금 이따 나올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중에 철회라는 제도랑 거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한능력자가 뭔가를 했는데 취소는 제한능력자 쪽에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건데 철회나 거절은 제한능력자가 뭔가를 한 걸 상대방 쪽에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한능력자 쪽에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